2013 변호사 법률 상담 리포터 송다함입니다. 건설사들의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당사자 간 분쟁이 잦아지면서 건설과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법률 전문가의 역할과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역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위치해 있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건설과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종무 변호사님을 만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호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최종무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 대한주택공사 자문위원, 강남구청 건축행정자문위원 등 건설과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오셨는데요. 먼저 법무법인 동인과 변호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법무법인 가운데 건설 부동산 팀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건설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이 분야 최고의 법무법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여 명의 전체 변호사들 중에서 15명의 건설 부동산 팀 변호사들은 건설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탁월한 소송 자문 실적, 그리고 세심한 법률 서비스와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법원장과 검사장 등을 역임하신 선배 변호사들, 전문 지식과 패기로 무장한 후배 변호사들, 그리고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중견 변호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로펌입니다. 저는 본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10여 년 전에 저의 전문 분야를 부동산, 건설 분야로 정한 후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과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부동산 및 건설 관련 자문위원과 고문 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 많은 부동산, 건설 관련 소송 사건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부동산 건설 분야의 사건들은 다른 분야의 사건들에 비해 복잡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고생도 많이 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저는 어느 분야보다도 부동산 건설 분야가 제 적성에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게 일을 하는 편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특히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관련 담당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상가나 아파트 분양 사기의 유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굿모닝시티 사건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사건입니다만 당시 시행사 사장이 분양 대금을 횡령하여 시행사가 부도에 빠지면서 3천여 명의 수분양자들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큰 사건이었죠. 굿모닝시티 사건을 계기로 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수분양자를 위한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파트의 분양에 비해 쇼핑몰 등의 상가 분양은 관련 법령이 허술하여 인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분양을 하거나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분양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굿모닝시티와 인연을 맺게 되어 수분양자 편에서 2003년 초부터 수년간 민사 형사사건과 법률 자문을 통해서 굿모닝시티 쇼핑몰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조하였고 그 결과 시행사가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 절차를 통해서 쇼핑몰을 완성하고 개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수분양자의 피해 유형에는 잔금까지 납부했는데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분양 광고 내용에 비해 전용 면적이나 대지 면적이 다르다거나 부대 시설과 내부 설계, 주변 환경이 다른 경우 또한 수익률 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과장 허위 광고는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나머지 경우에는
입증 여하에 따라서는 지체 상금을 비롯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체 가운데 10곳 중 4곳은 완공 후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설과 관련한 분쟁은 특히나 더 어렵고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건설 분쟁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부동산 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들과 하수급인들이 도급인과 하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건설공사는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으로 아무리 상세히 규정해 놓더라도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공사 관계자들이 많은 데다가 시공 도중에 설계 변경과 계약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분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 유형으로는 설계 변경, 계약 내용 변경, 공동 수급 관계와 관련된 공사대금 분쟁이 있고 지체 상금 분쟁, 하자 담보 책임 분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사 입찰을 둘러싼 각종 가처분, 공사 금지 또는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성급금과 원가 분담금에 관한 분쟁, 각종 건설 보증 관련 분쟁 등 다양한 분쟁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 분쟁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 분쟁 관련 법령과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건설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건설 분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분야에서도 많은 실적을 갖고 계신데요.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도 청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처럼 재건축 사업도 주민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는 형식의 사업인데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인 재건축 조합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2개월의 최고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 기간을 거치지 않고서 토지나 건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권은 정비사업 중에서도 재건축 사업에만 인정되는 제도이고 재건축과 관련된 소송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입니다. 최근에는 분양받은 집이 견본주택과 달라도 하자 보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하자 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건축물의 하자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등 건축물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흠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분양받아 입주한 새 아파트의 마감재가 견본 주택에 전시된 것보다 품질이 떨어져도 하자에 포함되고 단지 안 조경을 위해서 심은 나무 줄기가 3분의 2 이상 말라 죽거나 단지 내에 심하게 물이 고이는 경우도 하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민들이 유지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시공 이후에 훼손된 사실이 입증되면 하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로는 하자 보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하자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공사 등과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중재 또는 조정기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해결 방법인데 하자 소송 시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집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둘째,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하자 보수 요청서 등의 증거를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로, 시공사에게 써주는 하자 보수 종료 확인서는 다툼의 소지가 많은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로, 브로커가 개입된 기획소송은 결국은 입주자들에게 큰 비용을 치르게 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상이나 조정 등을 통해서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원만하게 조기에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명의신탁 약정이란 무엇인지와 명의신탁 부동산 매도 시 사회행위 여부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중과 부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할 뿐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취급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명의신탁은 종종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명의신탁은 사회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고 따라서 채권자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원상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사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사회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끝으로 변호사님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나 딱한 처지에 처해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의뢰인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변호사는 자기가 가진 법률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호사 이외에 다른 길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 년 이상 변호사 업무만을 충실히 더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은퇴 시점이 오면 봉사활동과 여행 등으로 남은 제 인생을 보내고 싶은 것이 계획이라면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야죠. 건설과 부동산 관련 분쟁은 그 범위가 넓고 관련된 법률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자칫 정보의 홍수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선택을 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도 법무법인 동인의 최종무 변호사님이 건설과 부동산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이제까지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을 돕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인에서 2013 변호사 법률상담 리포터 송다함이었습니다.